하은이의 하루 화려함 뒤에 감춰진 조각들. 아침 햇살은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피부의 작은 흠집까지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하은이는 거울 앞에 섰다. 마치 수술실에서 갓 나온 듯한 완벽하게 다듬어진 얼굴. 이게 진짜 나일까? 가끔 그런 생각이 밀려왔지만 입가에 미소를 띠고 카메라 앞에 섰다. 촬영장. 반짝이는 조명 아래 수많은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팬들은 하은이를 빛나는 아이콘이라 불렀지만 그 빛은 어쩐지 차갑고 낯설었다. 화려한 브랜드 옷자락 사이 냄새 없는 꽃처럼 보였지만 뒤에서는 곰팡이 피는 어둠과 하수구 냄새가 밀려왔다. 그건 하은이가 가짜로 만든 삶이었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하은이는 조심스레 말을 골랐다. 사생활 노출은 두렵지만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를 주는 것도 내 일 같아요.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감춰진 진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하은이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렸고 메시지는 쉴 새 없이 쌓였다. 오늘 파티는 꼭 와야 해. SNS 게시물 댓글 관리는 내가 할게. 그녀가 머무는 공간은 계산된 인간관계의 미로였다. 진심은 없고 이득과 명성이 전부였다. 자신을 감싸는 허상은 곰팡이처럼 퍼져나갔고 그 악취 속에서 하은이는 매일 숨을 참았다. 밤, 혼자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거울 속 자신과 마주쳤다. 나는 진짜 누구지? 그 질문엔 답이 없었다.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만이 남은 삶이었다. 재해 시점. 나는 그날 커피숍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각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하은,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가진 그 빛이 필요했다. 그 빛 뒤에 감춰진 모든 허상과 무게를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걸 기록하고 써내려가는 것이 내 방식이었다. 내 글은 단순히 글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어둠을 꺼내놓고 그녀의 어둠을 빌려 빛으로 바꾸는 행위였다. 나는 하은이 가진 진짜 모습을 파헤치고 그걸 글감으로 삼았다. 그게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계산이었다. 그녀의 외로움과 불안, 그 밑바닥에 깔린 슬픔까지. 그 모든 것이 내 글의 씨앗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또한 내 안에 있는 숫자로 규정된 존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원한 건 진심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그 연결이 글이 되고 글이 다시 나를 살게 하는 순환. 그 냉혹한 진실 속에서 나는 오늘도 그 빛을 좇는다. 어두운 골목 끝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내부는 마치 시간에 멈춰 선 듯 조용하고 은은한 빛이 퍼졌다. 그곳은 하은이 찾는 몇 안 되는 숨겨진 공간이었다. 유명인의 이름 뒤에 가려진 피로와 긴장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쟤는 이 카페에서 물건을 나르는 알바생이었다. 겉으로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매번 하은이 들어오면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머물렀다. 그녀가 나를 모른다는 걸 안다. 그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그에게는 더 안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차려주길 진심, 어린 관계를 갈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하은은 쟤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은 늘 냉정했고 방어막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카운터 너머로 건넨 조용한 미소 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욕구와 두려움이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왜 여기서 이래? 하은이 무심하게 물었다. 어디라도 잠깐 머물 수 있는 곳이면 됐죠. 제가 낮게 답했다. 그럼 여기서 나를 자주 볼 수 있겠네. 운명인가 봐요. 제가 반쯤 웃었다. 그 작은 농담에 하은의 차가운 벽이 살짝 흔들렸다. 하은의 속마음. 쟤라는 사람, 뭔가 알 수 없는 여운이 남아. 낯선데 묘하게 편안하고 자꾸 눈길이 가. 하지만 작가 지망생이라며 나를 글로 쓰고 싶다는 그 말, 솔직히 겁나기도 해. 내 속내를 누군가에게 허락한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카페에서의 대화. 제 하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 이야기를 좀 알고 싶어요. 하은 눈을 살짝 치켜뜨며 왜 저요?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데. 제 글에서 더 궁금해졌어요.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서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에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중이고요. 하은 찾아 헤맨다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제 그럴지도 모르죠. 제 삶이 특별하진 않지만 꽤 복잡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을지 몰라도 속은 늘 뒤엉켜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사람의 내면을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글로 담고 싶고요.
하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잡한 삶이라 나도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천천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해요. 하은 씨가 제게 그런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은 조금은 미소 지으며 그런 상대라면 한번 믿어봐도 될까? 제 모습. 겉모습은 단정하지만 누추하다. 낡은 셔츠에 바지는 세련되진 않아도 깨끗하게 다림질 되어 있다. 머리는 약간 흐트러졌지만 손톱은 깨끗하게 다듬었고 눈빛은 언제나 호기심과 진지함이 담겨 있다. 말투는 조심스럽고 차분하지만 그의 눈빛에선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한 내면이 느껴진다. 카페 한쪽 구석, 조용히 앉아 책장을 넘기던 그는 누군가가 오자 천천히 눈을 들어 하은을 바라본다. 그의 모습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하은은 카페 창가에 앉아 손에 든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마음속은 한 겹 또 한 겹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쓰리고 텅 비어 있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헤엄치는 자신을 문득 깨닫곤 했다. 정말 바닥을 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는 걸까? 그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내면은 온통 구겨지고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 제가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옷차림은 낡고 수수했지만 무언가 단정한 기운이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는 다르게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바닥이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이었다. 그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은은 살짝 웃었다. 쉽게 말하네.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구보다 힘들었고 아직도 그 바닥을 기어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조금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은은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다. 그도 역시 무언가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단지 그걸 말하지 않았을 뿐. 내 삶이 그렇게 극적인 거야? 하은이 묻자 쟤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극적이라기보다 꾸역꾸역 견디는 삶이죠. 어떤 날은 누추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단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하은은 눈을 감았다 뜨며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숨 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너랑 있으면. 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조금씩 천천히. 두 사람의 세계는 그렇게 서서히 엉켜가기 시작했다. 각자의 처참한 현실과 부서진 마음이지만 그 와중에 희미한 온기가 자라났다. 하은의 속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사람들 앞에선 늘 밝고 강한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엔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과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녀가 살아온 날들은 마치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잔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스며나왔다. 그런 하은 앞에 누추하지만 단정한 모습에 제가 앉아 있었다. 겉모습은 힘겹고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은 묘하게 따뜻하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했다. 쟤는 말수가 많지 않았다. 그는 삶의 바닥을 오래도록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내가 살던 곳은 잘 사는 동네와는 거리가 멀었어.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람들 얼굴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날들이었지. 가족도 믿을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 너를 보는 게 낯설면서도 신기해. 하은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도 자신과 닮은 그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너도 그렇게 살았니? 하은이 속삭이듯 물었다. 응, 그랬어. 누구나 바닥을 치더라. 제가 미소를 지었다. 그 바닥을 어떻게든 기어 올라오려는 게 우리 삶인가 봐.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드러내며 두 사람은 그날 카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장면 세계적인 작가가 된 젤. 배경 뉴욕 오서울의 문학상 시상식 대기실. 정장 차림의 젤. 머리는 정돈됐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다.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메모장을 만지작거린다. 그 안엔 오래된 글귀가 있다. 우린 같은 불나방이었다. 함께 타오르고 함께 재가 되길. 수상연설 간결하지만 상처의 여운을 담아. 누군가의 삶이 아니었다면 이 글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제 삶의 모든 문장 속에 살아있습니다. 조용한 박수 속 고개 숙이는 젤. 소설 속 일부 작품 내 삽입 인용.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다. 모퉁이 유리창 옆. 바깥의 햇살이 눈부시게 스며드는 자리 말이 없었다. 숨을 죽이고 있다가 돌아가는 순간에야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람. 나는 그런 그녀를 매일 지켜보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사랑이란 건 가장 오래 지켜본 끝에 도달하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이후 인터뷰 중 기자 작가님이 쓴 이름 없는 그녀는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제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글은 결국 허구니까요. 하지만 어떤 허구는 누군가의 진짜 삶보다 더 진실할 수 있어요. 브랜드가 된 남자 제의 하루. 성공한 작가 제 시간 단위로 분절된 하루 속 그의 고립을 보여줍니다. 오전 600. 에이전시 직원이 보낸 오늘의 타임테이블 메시지가 알람보다 먼저 진동한다. 그는 눈 뜨자마자 잠시 숨을 멈춘다. 오늘도 나 아닌 내가 산다. 오전 730. 머리를 만지는 디자이너의 손끝이 뜨겁다. 이 느낌 지난번 파리에서 먹히더라고요. 쟤는 고개만 끄덕인다. 예전엔 그를 다듬었지만 지금은 헤어스타일을 다듬는다. 오전 1040. 팟캐스트에서 사회자가 묻는다. 제 작가님, 작가로서의 진짜 자아는 언제 가장 명확히 느끼세요? 그는 웃는다. 조명이 꺼졌을 때요. 그래서 요즘은 불 끄는 시간이 없어서 자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어요. 청중은 웃고 PD는 좋았어요 하고 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대본에 없는 대답이었지만 콘셉트에 부합했다고 한다. 오후 200. 점심 식사는 광고 계약 중인 도시락 브랜드 메뉴. 쟤는 치킨을 남기고 샐러드만 먹는다. 살찌면 기사 뜨죠. 제 요즘 붓기 관리 실패? 같은 팀의 작가 지망생이 건넨 말에 그는 웃지 못한다. 그는 먹는 것도 통제당한다. 오후 400. 팬사인회 리허설. 이번 책에서 가장 애착 가는 문장이요. 제가 사랑을 관찰하다 버림받았다는 문장이요. 질문은 무수히 반복되지만 그는 처음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낸다. 쟤는 대답도 연기해야 한다. 오후 800. 오늘 마지막 스케줄. 글로벌 문학상 수상 관련 프레스 미팅. 사회자가 묻는다. 이 소설 속 그녀는 실존 인물인가요? 모든 이야기는 픽션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진실이기도 하죠. 대답은 언제나의 대본이다. 그는 하은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다. 오후 1100. 호텔 스위트룸. 와인을 한 잔 들고 소파에 앉는다. 방은 조용하지만 머릿속은 웅성댄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데 누구도 그를 보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를 볼 시간이 없다. 그는 침대 맞 서랍에 숨겨둔 단 한 권의 원고를 꺼낸다. 하은이 보낸 노트 숨이라는 제목이 적힌 원고. 페이지를 펼치자 당신이 누가 되었든 나는 그 안에 있었어요. 쟤는 무너진다. 브랜드가 아닌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빛의 안쪽에서 하은의 과거. 밤의 호텔방. 하은은 조용히 침대맡에 앉아있다. 손끝은 창문틀에 머물러 있고 노트북 화면엔 타이핑 흔적이 없다. 하지만 기억은 손보다 먼저 움직인다. 과거의 회상 23세, 신인상 수상 직후. 기자 신인상 받으셨을 때 소감이요? 하은 웃으며 기적 같았어요. 그저 대본대로 했을 뿐인데. 그 순간 하은은 스스로를 감추는 법을 배웠다.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피부에 닿을수록 그녀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과거의 회상 25세, 국민 여배우가 되네. 하은씨, 이번에 차기 작은 재벌녀 역할이에요. 예전처럼 감정 잡지 말고 톡톡 튀게 가볍게. 무대 인사요? 아니요, 팬들은 하은의 사랑스러움을 보러 오는 거예요. 하은은 그날 대본을 찢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강 근처 허름한 고시텔로 갔다. 아무도 그녀를 몰라보는 그 좁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인 시간을 가졌다고 느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과거의 회상 27세, 공백 2년차. 언론은 말했다. 돌연 활동 중단, 성형 후유증. 열애설 후 유학설까지 하은, 은퇴 수순. 그녀는 그 모든 기사들을 클립해둔 폴더를 지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있었다.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는 글 한 문장. 나는 감정 없는 아이처럼 웃으며 살아왔다. 그녀는 매일 한 줄씩 썼다. 제 눈빛을 보고 그 눈빛 속에도 똑같은 틈이 있음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마지막 원고를 완성했다. 현재 하은의 집 서재 책장 맨 아래 칸. 원고 뭉치 위에 제목이 적혀있다. 빛을 태우고 남은 재. 하은은 화면을 켜고 메일을 열어본다. 발신은 AGNTRJ. 감. 제목 레이, 당신의 이야기가 나를 만든 것 같아요. 잠시 손이 떨리지만 그녀는 웃는다. 지금의 하은은 누군가에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닌 내면을 탈출한 사람이다. 제가 처음 보낸 메시지 댓글 형태. 너의 환타지가 부서지길, 나의 재가 되길. 하은이 제 인터뷰를 보고 보낸 답장 서신.
쟤에게 처음 내가 남긴 그 말이 자꾸 생각나. 너의 환타지가 부서지길, 나의 죄가 되길. 그 한 줄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어. 환타지는 깨지고 부서질 때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고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내가, 너도 우리도 태어나는 거라는 걸. 내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내가 그 안에서 얼마나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섰는지 인터뷰를 통해 보았어. 상처 입은 채로도 스스로를 붙잡고 그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너의 모습이 내겐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 너 역시 나와 다르지 않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조용히 울렸어.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조각을 안고 있지만 결국 같은 바람을 품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 부서진 환타지가 남긴 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피어나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잊지 않을게. 다음, 재의 내면 자각과 글쓰기 과정. 재는 어둠 속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바닥을 쳤던 날들의 무게가 어깨에 다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고통과 절망은 더 이상 도망칠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그가 겪은 외로움, 상처, 실패와 좌절을 더는 숨기지 않고 글로 꺼내었다. 흐트러진 감정의 파편들을 차근차근 맞추며 쟤는 조금씩 자신을 복원해갔다. 그가 잃었던 것들, 버려졌던 시간들, 잊혀진 꿈들까지도 글 속에서 다시 숨쉬었다. 그 글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가 자신에게 내리는 선고였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다. 자립 청소년으로서 버텨낸 날들을 증명하는 기록이자 앞으로 마주할 삶에 대한 약속이었다. 글이 완성될 무렵 쟤는 알았다. 이제는 그 누구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그 자신만이 자신의 길을 쓸 수 있음을, 그리고 그 길 끝에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가리라. 하은, 그가 처음부터 알 수 없었던, 그러나 결국 꼭 만나야 할 사람을.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선 작은 작업실은 겨울 바람에 흔들리는 오래된 나무 창틀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흩어진 원고들과 커피잔,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낮게 깔린 희미한 빛 속에서 제의 손끝은 조심스럽게 키보드 위를 움직이며 문장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플라스틱 키보드의 감촉, 머리 위로 흘러드는 고요한 겨울 햇살,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커피 향기와 함께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과거의 영광이 담긴 스포트라이트는 멀리 사라지고 이제는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 오롯이 글로만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 하지만 쟤는 그런 자신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한때 브랜드가 주던 화려함 대신 깊은 주름과 피로가 배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단호했다. 외부의 눈길 대신 자신을 향한 솔직한 응시. 밖에서는 가끔 옛 팬들이 그를 기억하며 지나가지만 무심한 도시의 소음과 자동차 경적, 길거리의 냄새들은 쟤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었다. 그는 관찰자이자 기록자, 그리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글쟁이였다. 그의 작품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 그가 묘사하는 고독과 절망, 희망과 사랑은 어느 하나도 허황되지 않고 세밀한 감각과 경험으로 빚어졌다. 독자들은 쟤의 글에서 자신을 발견했고 그가 보여주는 삶의 찌꺼기 속에서도 빛나는 진실을 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하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의 글이 내 어둠을 비추었어. 그 빛 덕분에 난 숨을 쉴 수 있었어. 하은의 글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그녀의 고요한 결의와 치유의 힘. 쟤는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리며 답장을 썼다. 내가 너의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이제는 우리 둘 다 서로의 빛을 따라 걷자. 시간이 흐르고 둘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글을 주고받으며 세상을 관찰했다. 하은은 도시의 분주한 카페에서, 쟤는 조용한 작업실에서. 둘 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과 창문 틈새로 들려오는 거리의 소음, 그리고 커피잔에서 퍼지는 향을 공유하며 같은 세계를 느꼈다. 이제 둘은 단순히 작가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담는 창작자였다. 쟤는 자신이 가진 모든 허와 시를 글로 마주했고 하은은 그 글을 통해 자유로워졌다. 서로의 삶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며 그 어떤 외로움도 함께 견뎌내는 동지로서 그들은 앞으로도 빛을 쫓으며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 뜨겁고 진실된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환타지 위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부와 권력, 누군가는 사랑과 인정, 각자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부서지기 쉬운 꿈들. 그 환타지는 결국 바람에 흩어지고 빛나던 조각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부서짐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진정한 시작은 환타지가 부서진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깨진 조각들 속에서 우리만의 죄를 찾는다. 그 죄는 차갑지 않다.
오히려 불꽃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흔적, 새로이 불붙을 가능성의 씨앗이다. 부서진 꿈, 부서진 나를 담은 재는 우리를 다시 불태우고 다시 일으킨다. 그리고 그 재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난다. 서로의 상처와 부서짐을 알고 서로의 재가 되어 다시 타오른다. 우리의 글은 그 뜨거운 불꽃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낸다. 부서짐과 재생, 상실과 치유,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고 불이 된다. 우리 모두의 환타지는 부서지고 그 재 위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불꽃을 어떻게 피워낼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다.